자, 이제 용어 마지막 시간이죠? 그렇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불규칙 활용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렇죠. 용어의 불규칙 활용,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그쵸? 기억나나? 예. 그쵸. 기억나죠? 그리고 여 불규칙, 여 불규칙, 너라 불규칙, 오 불규칙 기억나요? 인업. 그쵸. 히읗 불규칙까지. 여러분, 이건 외워두세요. 시험을 위해서라도 암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용어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더 있긴 한데, 시험 전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시험 전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어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미. 여러분, 이제 어간과 어미가 무엇인지는 알죠? 네. 용어는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죠? 그쵸? 자, 어간은 뭐야? 그렇지. 어간은 의미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야. 그쵸? 근데 어미는 계속 교체가 되면서, 그쵸? 문장이 어떤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어미를 정의를 내리자면, 어간 뒤에 붙어서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해요. 여러분, 활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죠? 네. 어간과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한다 했죠? 용언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활용이라는 말에서 왔다고도 했죠? 그쵸? 활용할 때 용자를 따서 용언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용언이라는 말 자체가 가변어의 속성을 보여준다고도 선생님이 설명했죠. 자, 그럼 어미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미의 종류. 크게는 뭐와 뭐?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구분합니다. 어말어미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우리 어미를 생각하면 항상 뒤에 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뒤에 오지, 맨 뒤에 오는 게 아니더라도 어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먼저 선자를 써서 뭐? 선어말어미라고 불러요. 그럼 어말어미는 진짜 매일 마지막에 오는 어미들을 우리가 어말어미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그죠? 선어말어미와 구분해야 돼요.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두 개로 구분을 한다. 자, 어말어미 하면 여러분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요. 이 맨 뒤에 오는 건데, 종결어미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종결어미. 그러니까 문장을 아예 끝내주는 것들만 어말어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장을 끝맺지 않더라도, 어말어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종결어미보다는 이 비종결어미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에는 이 비종결어미가 출제가 될 거예요. 비종결어미가. 자, 그리고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것은 어말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 어간이 어디예요? 먹이죠. 어미는 어디야? 엇과 다가 모두 어미야. 그런데 다는 무슨 어미야? 얘는 단어 끝에 오기 때문에 얘를 어말어미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말어미 앞에 먼저 오는 어미를 뭐라고 한다? 선어말어미라 한다는 거예요. 쉽죠? 네. 그죠? 요런 개념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국어에 선어말어미 많을까 적을까? 적은 편입니다. 옛날 이제 그 조선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고, 여러분이 선어말어미 정도는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외워도 뭐 몇 개 안 돼. 10손가락에 다 들어가. 그만큼 수량이 적다. 이게 많어? 많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자, 종결어미는 선생님 나중에 보고요. 오늘은 비종결어미 볼 텐데, 비종결어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연결어미라는 게 있고 전성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연결어미는 말 그대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미를 말해요. 연결어미. 물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게 이 어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도 할 수 있어. 접속 부사가 그 기능을 하죠.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게. 근데 어미 자체가 문장을 연결짓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어미를 우리는 연결어미라고 부릅니다. 전성어미는 뭐냐면, 우리가 용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죠? 서술의 성격을 갖는다 했지. 그죠? 그런데 그 서술의 성격에서 조금 플러스 성격을 좀 추가해주거나 좀 달리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전성어미라고 해요. 용어의 성질을 바꾸어주는 어미를 우리는 전성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결어미에는요, 여러분 기억해 둘 만한 게 대등, 종속, 보조적 대등, 종속,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성어미에는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 6가지 여러분은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말했지만
선어말어미는 시제, 높임, 공손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선어말어미는 이번에 시험에는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선어말어미 또 자세히 공부를 할게요. 자, 그리고 종결어미는요, 말했지만 종결 표현 부분에서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결어미도 이번 시간에 공부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 비종결어미 가운데 연결어미와 전성어미 이 두 가지만 공부하게 된다. 이해됐죠? 그죠? 많지 않죠? 쉽죠? 자, 그러면 연결어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어미는 대등, 종속,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대등적 연결어미는 말 그대로 앞뒤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거야. 대등하게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주는 방법이 요 세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의미. 안 외워도 돼. 다 알아, 그리고 딱 보면. 자, 순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란히, 그죠? 편안하게 이어주는 걸 순접이라고 하고, 역접은 뭐야? 뭐 이런 거잖아. 그러나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의미 관계를 갖는 것을 우리 역접이라고 합니다. 자, 대등적 연결어미의 대표적인 게 바로 고예요, 고. 고, 여, 이런 것들이 대등적 연결어미인데, 예를 들어서, 현용이는 라면을 먹고, 홍준이는 밥을 먹는다. 라고 했을 때, 두 문장이 이어졌죠? 대등하게 이어진 거잖아, 사실. 그쵸? 대등하게 이어지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다. 그쵸? 재준이는 잠을 자며, 준휘는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이 몇도 뭐예요? 그 문장을 그냥 대등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역접은 뭐냐면, 나, 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성이는 키가 크지만, 누구 말하기 좀 미안하네. 그죠? 철수라고 할게. 철수는 키가 작다. 그쵸? 로 하면, 이거 서로 앞뒤 문장이 좀 의미 관계가 반대가 되죠. 그쵸?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역접의 대등적 연결어미입니다. 그죠? 이런 거 외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도 외울 필요 없다. 이게 어미인 건 알잖아. 그쵸? 어미는 어미인데, 얘가 대등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종속적 연결어미인지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선택은 여러분, 거나 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거나 말거나 먹든지 말든지 할 때, 요 든지, 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선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든지랑 던지 많이 헷갈려죠? 그죠? 가든지 말든지 하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든지라고 해야 돼. 가든지 말든지. 그쵸? 든지라는 말을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럼 던지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주혁이가 아까 얼마나 잘 먹든지 할 때, 그때 던지를 씁니다. 과거 내가 본 것을 어떤 회상할 때 쓰는 말이 던지고요. 가든지 말든지 해라 할 때 무조건 든지를 써줘야 돼요. 알겠죠? 뭔가 선택을 물을 때는. 자, 그럼 종속적 연결어미는요. 선생님이 지금 PPT에 띄워놓은 건 뭐 3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되게 많죠? 교재에 있는 거 그거 다 외우면 될까요? 외울 필요 없다. 외우면 소용이 없다 했어요. 자, 그래도 소개는 할게요. 종속적 연결어미의 대표적인 게 뭐 자, 아서 이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 자, 그럼 배가 떨어진 원인이 뭐예요? 까마귀가 날았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문장이 뒷문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뭐가 좀 더 중요한 거야? 결과를 원인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즉 원인은 뭐에 종속돼? 결과에 종속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미를 쓰면 앞문장이 뒷문장에 종속된다고 봐요. 그래서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는 겁니다.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안 갔다라고 했다면, 비가 와서는 소풍을 안 갔다라고 하는 문장에 뭐가 돼요?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또한 앞문장이 뒷문장에 종속된다고 봅니다. 자, 조건. 비가 오면 우리는 소풍을 안 갈 거야. 소풍을 안 가는 조건이 뭐가 돼요? 비가 오다라는 문장이 되죠. 조건에 역시 종속적 연결어미다. 의도는 기억나죠? 밥 먹으러 간다 할 때 그 러. 공부를 하러 간다, 공부를 하고자 한다 할 때 그 러, 고자 이런 말들이 의도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거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많은 것들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 둘을 뭐 하는 거? 구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구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저울. 뭐 기억해라? 저울을 기억해라.
여러분,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관계가 같다는 얘기죠. 무게로 치면 무게가 같다는 거야. 그걸 양쪽 저울 추에다 올려놓으면 어때요? 수평을 이루겠죠. 수평을 이룬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져 있거든요. 저울에 올려놓으면 지금 뭐 수평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앞뒷 무게가 같은 거 아니야? 앞뒷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의미는 수평을 이루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대등적 연결음이가 쓰인 건데, 자, 바꾸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해도 어때요? 말 돼. 그쵸? 앞의 문장과 아까 앞서 선생님이 보여줬던 문장과 의미 차이가 별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라고 하는 문장의 면은요, 아까 봤지만 조건을 나타내주는 종속적 연결음이거든요. 자, 얘는요, 어디 문장이 좀 더 무거운 거라 했어? 뒷문장이 좀 더 무거워.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그치, 뒤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뒷 문장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울기가 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 의미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옮겨보면 땅이 젖으면 비가 온다? 어때? 선후관계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의 문장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대등적 연결음이와 종속적 연결음을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문장 순서를, 앞뒤 문장 순서를 바꿔본다. 대등한 것은 의미가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앞뒤 문장 바꿔도 여전히 수평을 이룰 것이다. 근데 종속적인 경우는 그것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대등적 연결음이가 쓰인 문장은 앞뒤 문장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종속적 연결음이가 쓰인 것은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구분 방법입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돼. 이것만 알아도 구분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확실한 방법 하나 더 알려주겠습니다. 자, 대등적 연결음이가 쓰인 문장이고요. 종속적 연결음이가 쓰인 문장이에요. 근데 앞문장에 지금 붉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저울을 떠올려 보면 만약에 앞문장을 여러분 뒷문장 위에 얹어버리면 수평이 어떻게 될까요? 대등한 상태였던 거 깨져서 오른쪽으로 막 기울어 버리겠죠. 반면에 종속적인 상태에서 이미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럼 앞에 있는 거 뒤로 옮겨도 어떨까? 똑같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거야. 자, 그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뒷문장 속으로 넣었습니다. 인생은 예수는 길고 짧다. 이게 말 돼, 안 돼?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땅이 비가 오면 젖는다. 어때요? 된다는 거지. 종속적 연결어미가 쓰인 문장은요, 앞문장을 뒷문장 속으로 넣어도 가능하지만 대등적 연결어미가 쓰인 경우는 아까 말했던 의미의 수평이 깨져버린다. 그쵸? 그래서 불가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종속절이라고 쓴 건 뭐냐면 종속적 연결어미가 쓰인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해요. 종속적 연결어미가 쓰인 문장이 뒷문장 속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대등적 연결어미가 쓰인 문장은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그냥 저울로 생각하면 되겠죠? 저울 생각하면 이 연결어미 구분하는 거 어렵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죠? 연결어미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막 표에 있는 거 외우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기 예문도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예문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요 선생님 알려준 이 구분 기준이 있죠?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조적 연결어미가 뭔지도 궁금하잖아요. 세 번째, 참고로 보조적 연결어미 선생님이 이번에 시험에 내진 않았습니다. 뭐 고르는 문제가 있거나 쓰라는 문제가 있으면 보조적 연결어미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본용언이라는 게 있고 보조용언이라는 게 있어요. 뭔 얘기야? 그치?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재석이가 급식을 먹고 갔다 라고 하면은 먹고, 그치? 간 거죠? 둘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용언으로 쓴 거 아니야? 용언의 의미로. 근데 현성이가 급식을 다 먹어간다 라고 했을 때 먹다는 이트인 것 같아. 근데 간다가 고예요? 아니요. 뭐야? 약간 진행의 의미라고 있지? 이거 약간 문법적인 의미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얘 본래 의미, 그걸 우리가 본용언이라고 하거든요. 본래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먹다라고 하는 이 말에 진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적 역할로 쓰인 용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조용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야 빨리 먹어버려 이거 이거 남겨놔서 뭐하냐 빨리 먹어버려 했을 때 먹어버리다가 먹고 버리라는 거야? 아니죠. 먹어 치우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걸 수행해라 완료해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버리다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야. 그죠? 역시 거기서도 버리다 뭐야? 거기서도 버리다 뭐야? 뭐야? 보조용언인 거죠. 그죠? 근데 이 보조용언과 이 본용언을 이어주는 얘 있잖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조적 연결함이라고 부른다. 근데 보조적 연결함의 형태가요 좀 단순한 편이에요. 아, 개, 지, 고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참고로 어쨌든 이번에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고백할게요. 안 냈어요. 시험 이미 다 출제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뭐만 알면 돼?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만 알면 되죠. 보고 싶다에서도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고가 보조적 연결어미예요. 자, 보조용언 나중에 공부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보조적 연결어미는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전성어미 살펴보겠습니다. 용언의 성질을 좀 바꿔주는 건데 이 전성어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예요. 기본적으로 용언은 어떤 기능을 한다? 서술의 기능. 그래서 용언은 기본적으로 서술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다가 명사의 역할도 주고 관형사의 역할도 주고 부사의 역할도 주는 게 바로 전성어미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였다고 해서 품사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안 되는 까닭은 여전히 뭐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서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따 보여줄게요. 왜 그런지. 자, 명사형 전성어미는 뭐가 있냐면요. 음과 기가 있어요. 기. 안 어렵죠? 그렇죠? 관형사형 전성어미는요. 은, 는, 을, 던이 있어요. 참고로 이거 이 형태인 건 이제 알죠? 여러분 이렇게 짝대기 그어놓은 거는 슬러시 해놓은 건 다 여러분 뭐예요? 이 형태라는 거예요. 이 형태. 그건 다 알 거예요. 은, 는, 을, 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가지. 부사형 전성의 어미에는요. 보통은 개, 도록, 아서, 이를 얘기합니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긴 해요. 자, 그런데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세 가지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출제 포인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제 포인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씩인데 먼저 명사형 전성어미는 요거야. 명사 파생접사의 음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와 형태가 똑같아. 명사 파생접사에도 음기가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명사형 어미도 음기가 똑같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구분하는 거. 선생님이 말했지만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뭘 좋아한다고 했어? 형태가 같지만 기능이 다른 것들 많이 낸다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렇죠? 명사 파생접사가 붙으면 여러분 품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예 명사가 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웃이라고 하는 어근에 음이 붙었어. 웃음. 품사 뭐야? 명사야. 뭐 때문에? 음 때문에. 그럼 기본 원래 웃다는 품사가 뭐예요? 웃는구나 되니까 뭐야? 동사죠. 근데 동사인데 뭐로 바뀐 거야? 명사로 품사를 바꾸게 만드는 게 바로 접사입니다. 명사 파생 접사. 그런데 그가 웃음으로써 분위기가 밝아졌다 했을 때 이 웃음은요 똑같이 웃음이잖아요. 근데 얘는 품사가 뭘까요? 얘는 동사입니다. 헐, 왜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어려울까 쉬울까 구분하는 거. 진짜 너무너무 쉬워. 쉬워서 짜증이 나. 쉬워서 짜증이 납니다. 알려줄게요. 자, 다음으로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은, 는, 을, 던 네 가지가 있는데 얘는 딱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될 것 같아. 시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재작년 수능에도 요거 시제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자, 은, 는, 을, 던 지금 바로 여기서 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다 알고요. 그리고 자, 그런데 일단 시제는요 동사 형용사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동사 형용사 좀 다른 거 알죠? 그렇죠? 동사에서와 형용사에서 좀 다릅니다. 자, 먼저 은 볼게요. 은. 자, 얘를 쓰면서 한번 보자. 먹은 하면 품사 뭐예요? 저기 시제 뭐예요? 시제. 먹은. 내가 이미 먹은, 어제 먹은 빵 하면 뭐야? 과거 시제를 갖는다. 반면에, 그는,
좋은 사람이야 했을 때 좋은 하면 어때? 얘는 뭐야? 재준이 좋은 사람이야 하면 지금 현재는 아니야? 현재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형용사에는 말했지만 이 는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미 현재라고 했잖아요. 형용사는. 그쵸? 기억나죠? 자, 그리고 먹는은 가능하죠? 지금 먹는 거 뭐예요? 그죠? 현재, 그죠? 현재. 지금 먹는 것 하면은 지금 현재 무엇을 먹느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반면에, 줬는이라는 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가 동사형용사를 구분하는데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쓰일 수 있으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 그쵸? 기억나죠? 근데 여기부터는 똑같습니다. 먹을 하면 뭐야? 미래고요. 우리가 수학여행을 간다면 참 좋을 거야. 뭐야? 미래 시제로 주로 쓰죠. 그쵸? 더는 뭘까요? 먹던. 어제 먹던 하면 뭐야? 과거의 의미로 쓰고요. 좋았던이 많긴 하지만 좋던이라고 해볼게요. 좋던. 얘도 과거로 많이 쓰죠. 그쵸? 그래서 시제만 좀 기억해놔라. 관형사형 어미는 이 정도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사형 어미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앞서 방금 봤던 종속적 연결 어미랑 함께 묶어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형 어미가 이 명사 파생 접사와 구분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철학은 소크라테스가 장렬히 죽음으로써 꽃피었다. 그의 웃음으로써 회의실의 분위기가 밝아졌다. 지금 의미 쓰인 게 두 개 보이죠? 그죠? 죽음과 웃음 보입니다. 그쵸? 그런데 하나는 명사고요. 하나는 동사입니다. 뭐가 동사고 뭐가 명사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철학은 소크라테스가 장렬히 죽음으로써 라고 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죽었죠.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얘 주어가 있네요. 뭐? 소크라테스가. 자, 주어가 있다는 건 얘가 주어라는 건 얘 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주어에 서술어가 있다는 거. 얘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건 또 뭐야? 죽음인 거죠. 잠깐만. 서술어의 역할을 하면 그거 품사 뭐라고 했어요? 서술어의 역할을 하면 그 품사 뭐다? 용언이라고 했잖아. 용언의 기본 기능이 뭐야? 서술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얘가 지금 명사처럼 쓰였지만 알고 보면 뭐의 서술어이기도 해요? 소크라테스가 라고 하는 이 주어의 서술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명사처럼 쓰였지만 그지? 품사는 뭐다? 동사라는 거지. 이해됐죠? 자, 밑에 거 볼게요. 그의 웃음으로써 회의실의 분위기가 밝아졌다 했을 때 웃음 보이죠? 근데 누가 웃었어? 그가 웃은 거야. 근데 그가 주어예요? 주어가 아니지. 그 의면 얘는 뭐야? 관형어잖아요. 그렇죠? 관형어로 제시가 되어 있고 주어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다? 명사라는 거예요. 여기 쓰인 음은 뭐야? 명사 파생 접사. 여기 쓰인 음은 명사형 전성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 쉽지? 네. 너무 쉽죠? 자, 기도 똑같아. 나는 공부를 많이 하기가 싫다. 이 하기. 기는, 지금 하기는 주어가 뭐야? 나는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사인 볼트의 달리기 누가 달렸어? 우사인 볼트가 달렸지만 우사인 볼트가 주어예요? 아니지. 관형어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그냥 명사다. 기는 명사 파생 접사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구분 기준을 이야기하자면 명사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말들을 말해요. 명사형은 뭘 여전히 갖고 있다? 서술성을 갖고 있다. 달리 말하면 서술성은 뭘 갖는 걸 얘기해? 주어를 갖고 있는 걸 말해요. 이해됐나? 그쵸? 뭐 여러분 그 관형어도 다 마찬가지야. 그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좋은 있잖아요. 얘도 우리가 품사가 뭐라고 해? 형용사라고 이야기하잖아. 용언이라고 하잖아. 그 까닭이 뭐냐면요. 얘도 뭐의 역할을 해? 서술어의 역할을 해요. 그럼 좋다의 주어는 뭘까요? 사람이 좋다요. 이해돼요? 그죠? 사람이 좋다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는 거야. 관용어의 역할을 하지만. 자, 이해됐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쉬운 방법 알려줄게요. 뭐냐면, 자, 보통 우리 용언은 뭐의 꾸밈을 받죠? 부사의 꾸밈을 받죠? 장렬이 뭐야? 부사어죠? 그럼 죽음은 뭐야? 용언이야. 그죠? 자, 반면에, 그냥 채어는 뭐의 꾸밈을 받습니까? 관용어의 꾸밈을 받죠? 그 외에 뭐야? 관용어잖아. 관용격 조사잖아요. 그쵸? 만이 뭐야? 부사어잖아요. 그쵸? 용언을 꾸며주고요. 우사인 볼트의 관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꾸며주고 있느냐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명사형은 용언이기 때문에 뭐의 꾸밈을 받는다? 부사어의 꾸밈을 받지만 명사 파생접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들은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쉽죠?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쵸? 자, 그러면 부사형 전성어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것은요, 요 개, 도록, 아서, 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보세요, 이 문장. 주어 뭡니까? 주어. 우리는 이 주어죠? 그럼 서술어는 뭐예요? 안 간 거야. 무엇을 안 갔어? 소풍을 안 갔죠. 그런데 왜 안 갔어? 비가 와서. 그러면 비가 와서라고 하는 말은 이 문장을 꾸며주는 거잖아. 우리는 소풍을 안 갔다라고 하는 말을 도와주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얘 자체가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근데 부사어의 역할을 할 때 얘를 가만 보면 얘도 하나의 문장 아니니? 얘를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돼? 비가 오다가 되죠. 그죠? 하나의 문장이지만 하나의 또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녀석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절이라고 불러요. 절.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 해서 부사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부사절을 만들 때 붙은 이 아서가 바로 부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아까 여러분 명사랑 똑같아. 얘가 그냥 부사어가 아닌 까닭이, 그냥 부사가 아닌 까닭이 뭐야? 얘 주어가 있으니까 얘도 서술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되지? 그래서 서술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 아까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 그 예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얘도 보면 선생님이 지금 언급은 안 했지만 철학은 꽃피인 거야. 뭐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장렬히 죽음으로써.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녀석은 여기까지야. 그쵸? 그래서 뭐라고 불러?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언급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것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것도 뭐라고 불러? 관형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아무튼 얘를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부른다. 자, 이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이 어미를 우리는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장을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안 갔다. 아까 선생님도 언급했어요. 그쵸? 아서 얘기할 때 아서 아까 얘기했잖아. 뭐 얘기할 때 얘기했어? 종속적 연결음이 얘기했잖아요. 그쵸? 원인. 그래서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안 갔다 해서 이 아서는요 종속적 연결음이야. 형태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은데 그쵸? 얘는 종속적 연결음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차이일까요?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돼. 연결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이어줘야 돼요. 그러면 연결음이가 되려면 문장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나란히 있어야 되겠죠. 반면에 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긴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어져 있으면 무슨 어미가 쓰인 거다? 연결어미가 쓰인 것이고 안겨 있으면 뭐가 쓰인 거다? 전성어미가 쓰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학교 문법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교육과, 소위 말하는 교육과정의 입장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입장 차이를 보이는 데가 있어. 어디게? 바로 표준국어대전을 집필하는 국립국어원이에요. 여기서는요, 야, 부사형 전성어미는 따로 없어. 그런 거 만들지 마. 왜? 기능이 똑같은데 뭐하러 만들어? 그럼 부사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근데 부사절을 누가 만든다고 보는 거야? 그냥 종속적 연결어미가 이거 만드는 역할도 할 거야 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어사전에 아서를 찾아보면요 연결어미라고 밖에 안 나와. 종속적 부사형 전성어미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됩니까?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용언 네 번째, 이 보조용언에 대한 이야기, 선어말 어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